오늘 이 시간에는 기재 내용, 즉 어떤 내용을 적을까?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내용을 잘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제도의 하이라이트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부 절차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교부를 안 했을 때 어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네, 처벌이 어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대표님들 기억을 조금 뚜렷하게 잘 하시더라고 두 문자를 따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특, 일, 총, 항, 개, 공. 이게 뭡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시험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두 문자를 항상 딴다는 이제 습관,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 대표님도 나중에 기억을 조금 난 좀 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특일, 총, 항, 개공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지금은 이게 아마 뚜렷하게 머리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쭉 살펴보고 난 뒤에 요거 두 문자를 보시면 아마 다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건 연상 기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첫 번째 먼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신 한 명. 요 특정은 대표님들 어떤 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억을 바로 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있죠. 네네. 예. 개인정보법 보호법 중에서 일반 정보를 이용하는 거는 전혀 법에 타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특정되는 거, 우리나라 5천만이죠, 인구가. 네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이름하고 핸드폰, 네. 이름하고 핸드폰이 동일한 사람 번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름과 핸드폰. 이름하고 핸드폰이 동일한 사람. 네네. 예, 이게 두 가지가 조합하면 이거는 특정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이걸 어디에 팔아넘기면 처벌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법.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성명하고 생년월일, 원칙적으로 성명만 기재해도 돼요. 이건 명세서예요. 근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보완장치로 생년월일까지만 기재하자, 이번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4번 이 정도는 필요 없고, 네. 성명, 생년월 두 개까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일입니다. 뭐 지급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명시가 돼 있죠. 통상적으로 뭐 매월 25일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 노무사님, 우리는 취업규칙이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기재하셔야 됩니다.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지급일은 시행령에 명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3번부터가 조금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갑니다. 네. 3번 총액입니다. 총액. 임금 명세서는 통상적으로 연봉을 기재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기재하죠. 월급. 매월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월급을 기재하는데, 월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네네. 예, 둘 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왜? 뒤에 나오겠지만 아까 뭐가 나옵니까? 공제 내역이 나오죠. 그렇죠. 이 공제 내역은 뒤에도 설명할 거지만 법정 공제가 있고요. 네네. 비법정 공제가 있죠. 법정은 뭡니까? 법에서 떼라고 하는 거. 원천징수 의무가 사업주분들한테 있으시죠. 원천징수. 네네네. 크게는 두 가지죠. 갑근세, 근로소득세. 두 번째는 뭐죠? 4대 보험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법정 항목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재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후 월급도 기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항목이 나옵니다. 이 별표 5개 치셔야죠. 자, 항목인데요. 자, 항목은 보통은 기본급, 연장야간, 휴일수당, 요 세 가지를 통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 법정수당이라고 합니다. 예. 법에 의해서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연장야간 휴일수당 할 때 몇 배 주셔야 되죠? 1.5배. 그렇죠. 1.3배 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2.0배 주면 됩니까? 안 되겠죠. 되죠. 됩니까? 더 주니까. 더 주니까. 그러니까 법보다 더 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덜 주는 거는 처벌받는다. 이게 법정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근속수당, 정부수당 다른 거죠. 왜? 이것들은 이 앞에 B가 붙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들이 합의만 되면은 충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다? 요거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드리겠지만 요 세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변으로 바뀔 때는 요것들은 계산식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상 지급합니다. 뭐는 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보통 사업장을 가다 보면 매월 지급하지는 않아요. 어떤 항목들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요 상여금. 상여금. 예. 앞에 보통 명절이 붙죠. 그 다음에 뭐 연말도 붙습니다. 연말 상여금, 명절 상여금,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성과급이라는 거예요. 성과급. 성과급도 매달 지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대표님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성과급은 보통 뭐 매년 2번, 뭐 어떤 경우는 매년 연말에 1번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격월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죠? 모두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이 당구장 표시는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격월로 지급되는 항목을 뭐 나눠서 기재하는 게 뭐 조금 더 보기도 좋고 근로자들한테 가독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재하라는 게 노동부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특정 자격증 소지자한테만 지급하는 거. 네. 보통 자격수당 있죠. 네. 엔지니어들한테 보통 지급하는 요것도 그것도 뭐 전체 직원한테 이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스킵해도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 해당 근로자한테는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개개인별 특성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예. 자, 여기서 이제 5번째 따라 나오는 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항목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게 요 계산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 자,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수당이 어떤 식으로 이만큼의 월급을 책정이 됐는지를 근로자들한테 알려줄 의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해서 이 계산 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임금 명세서 할 때 계산 방법을 기재하라고 되면 대표님들은 기본급이든 무슨 수당이든 다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보통 기본급이라고 표현하면 이 기본급은 매월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통 합니까? 주 40시간 네.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 기본급 보통 209시간이라는 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연차 수당도 계산하고 주휴 수당도 계산하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209라는 게. 그러면 209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209라는 거는 한 일주일에 이분들이 실제 워킹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 곱하기 5일이니까 40시간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유급 주휴일이 몇 시간이죠? 일주일에 8시간이 나오죠. 요거를 한 달에는 요건 지금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 달에는 몇 주가 있을까요? 4주. 그쵸. 4주에서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면은 1년에 52주가 있는데 이걸 12달로 나눈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평균 주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계산하면 4.345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하면 208점 얼마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반올림해서 무조건 뭐 4, 4, 5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09라는 시가 도출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임금 항목을 계산해야 된다면 이 209시간도 이 옆에 다 이게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왜 이 209라든가 다른 항목은 기재를 안 해도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은 우리 사업장은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취업규칙이 뭐 처음에 어느 정도만 돼 있더라도 나중에 뭐 이거를 뭐 업데이트 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등등의 번거로움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은 평상시에 이 취업규칙을 잘 정비하고 운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월 지급하는 임금 명세서가 훨씬 일거리가 줄어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벌금 뭐 500만 원이든 300만 원, 200만 원이든 12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기본 내규는 왜 중요하냐면 기본 성을 잘 쌓아두고 계시면 적들이 올 때 어지간한 대군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성만 잘 쌓아두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취업 규칙만 잘 갖추어 두시더라도 근로계약서라든가 임금 명세서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무조건 계산식을 따박따박 매월 기재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다. 그게 뭐다? 뭐 빨간색이 나오는 거 있죠. 출근 일수라든가 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매월 이 사람이 며칠 출근했느냐 네네. 또는 몇 시간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예가 있어요.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지급되는 뭐 정근수당, 만근수당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임금 항목이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 뭐냐면 매월 만근을 했을 때 주는 만근수당이에요. 그러면 이 만근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A라는 근로자가 뭐 하루나 이틀 같은 거 그 정도는 주는데 뭐 10일 정도 근무했으면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이번 달에 며칠 근무했는지가 급여를 책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를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아무리 뭐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이번 달에 며칠 근무했는지는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자, 참고 삼아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려운, 심화 부분이에요. 우리 대표님들 통상임금 이슈 들어보셨죠? 네. 이게 언제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2013년도에 그랬습니다.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업주가 그걸 안 해줬다는 거를 대기업의 노동조합에서 법원에 임금체불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게 판결에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다 연장야간 휴일수당 할 때 기본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거의 뭐 몇천억대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통상임금 같은 경우가 부정될 수 있느냐 그 항목이. 그래서 대법원에서 제시를 해줬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출근 일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 출근일수 달라지는 것도 일정 시간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nothing,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됐을 때 통상임금처럼 부정을 해도 괜찮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요 계산 항목의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건 어떻게 보면 좀 숨어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임금 명세서는 향후에 통상임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항목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서라든가 여기도 정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향후 동임금 명세서는 통상임금 관련 진정 및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부각될 것이어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맞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법정 항목, 법정 수당, 네.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월 달라지죠. 뭐 이번 달에는 잔업, 뭐 특근 얼마냐 매월 달라져서 계산해서 지급하시는데 그 부분 기재하시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거 뭐냐면 아마 우리 대표님 사업장에서 포괄 근로계약서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포괄 근로계약은 일주일에 30시간을 하든 안 하든 월급에 미리 책정돼서 지급하고 있는 그 항목들이 포괄임금제고 그 부분을 고정 연장 야간 휴일수당으로 우리가 보통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질의가 많은 게 노무사님 그럼 매월 나가는 명세서에 매월 포함되어 있는 요 고정 연장 야간 수당 계산식도 매일 적어줘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왜? 요 부분들은 이미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서 대표님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건 저희가 요즘에 근로계약서 많이 보고 있는데 대표님은 포괄 근로계약을 한다고 했고 계약서에는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밑에 보면 계산식이 없어요. 계산식이 없는 데가 많아요. 왜? 세무사님들이 작성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체크해드리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에서 번번이 나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바꾸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아까 법정 수당 외에 이분들은 먼저 모든 수당, 이건 비법정 수당이죠. 네. 비법정 수당, 대표적인 게 가족 수당 이런 것들은 어디에 취업규칙으로 넘기자. 그러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재사항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하나가 남았죠. 공제입니다. 공제. 네. 공제는 첫 번째 보시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게 뭐냐면 이 앞에 두 가지입니다.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는 보통 5대5죠. 근로자와 4대면. 네네네. 단
산재만 예외죠. 산재만 대표님이 100% 부담하시고 나머지 3가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하고 반반 부담이신 거죠. 요 반반 부담을 떼는 것들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요 밑에 보시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0.8% 이런 거 있죠. 법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계산 방법 항목만 기재하면. 뭐 국민연금 요번에 얼마 뗐다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비법적으로 떼는 게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비.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서는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면 동호회비를 미리 떼서 어떻게 보면 동호회를 넣어주시잖아요. 사업장에서 매월 떼는 항목 금액 명시를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알아본 게 특정을 해야 된다. 1. 지급일, 총회,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요렇게 해서 6가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다 이제 100%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가 절차, 방법, 효력 발생입니다. 이제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 다 했습니다. 20%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 교부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건 퇴사자예요, 퇴사자. 만약 25일자가 지급일인데 이 근로자 10일자에 퇴사해버려요. 그럼 도대체 기다렸다가 이때 주면 되느냐? 이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법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을 줘야 됩니다. 퇴사자한테. 그러면 임금 지급과 따라 나오는 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문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PDF로 주는 거를 우선시해요. 추정을 되면은 서로 간에 또 이거 뭐 충돌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파일 자체로 주지 말고 PDF로 주자. 그리고 이메일이라든가 SNS, 문자, 카톡 모두 가능하다. 이 점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로계약서와 해고통보 큰 차이 난다. 자, 그 다음에 교부의 언제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교부할 때는 당연히 교부시겠죠. 이게 이 물건 자체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전자문서가 문제될 거예요. 보냈는데 쟤는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 가지 또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노동부 입장에서는 발송시예요. 발송시. 이메일을 클릭했을 때, 눌렀을 때, 카톡 눌렀을 때 상대방이 굳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시행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지가 담보력이죠. 담보력. 네. 정부에서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요거는 과태료라는 거죠. 과태료하고 또 헷갈리시는 게 벌금이죠. 벌금.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될 거예요?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네, 약식 명령이 나오는 거죠. 검사에서 기소해서. 근데 과태료는 행정처벌이에요. 행정처벌.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교부했을 때 나오는 것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로 지금 일단은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누락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1번은 미교부, 2번은 일부 사항 누락. 아무래도 1번이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겠죠. 자, 그랬을 때 과태료가 경고를 1차, 2차, 3차, 1차, 2차 법 위반 횟수에 따라서 처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누락했을 때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론은 뭐 어떤 분들한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큰 금액. 근데 아시는 게 요 1차 때 30이 인당이에요, 대표님. 인당? 근로자 한 명당이에요. 건별이라고. 건별이에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30명인데 내가 한 명한테도 안 줬다. 그러면은 900. 그렇죠. 대표님. 그러니까 이 30을 잘 보셔야 돼요, 대표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키시고요. 안 했을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3월, 2022년 3월에 뭐가 있나요, 대표님들? 대통령 선거가 있죠. 아, 예. 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선거 전에는 다 이해를 하죠. 왜? 이제 다 유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유권자, 근로자도 유권자. 다른 말로 하면 법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근데 3월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타이트한 진행이 되겠죠. 법 집행이 되겠죠. 네, 그 정도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동관계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안 되면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과연 이 임금 명세서도 3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되느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도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하신지 말아가 제가 샘플 하나 가져왔어요. 구체적으로 임금 명세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느냐? 보시면 제목 임금 명세서가 있고요. 자,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2002년 1월 1일, 지급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급일. 그래서 이렇게만
기재를 해도 상관없다. 뭐 4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세부 내역,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요 세부 내역도 공제전 급여 항목이 나오죠. 여기 공제 내역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지급하는 거하고 부정기 지급을 일단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 뭐 상여금 있으시다면 기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눠가지고 공제전 항목,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전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기본급 209시간, 연장, 휴일, 가족수당, 식대. 공제 내역은 법정인 게 보통 뭐죠?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렇게 요까지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노동조합비가 있으면 이렇게 지급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연장의 휴일 야간 수당이 연장 16시간, 휴일이 4시간, 통상 시급인 16,541원, 가족수 요렇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항목을 기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달 달라지는 법정 수당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그래서 아까 여기 왜 이 금액이 나왔냐면 여기서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요 16시간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요 4시간은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요 위에는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통상 시급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잘들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요 부분들은 할증을 해야 되잖아요. 할증. 그래서 1.5배, 0.5배, 1.5배. 그다음에 이런 것도 가족수당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번 더 표기했어요. 취업규칙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한 번 더 정비하셔야 한다. 요렇게 해서 임금 명세서를 매달 교부하신다면 이거는 뭐 대선이 끝나든 대선이 끝나지 않든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후로 시행되었던 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 사업장에서 크게 뭐 법적으로 리스크는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근로자들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약간 좀 뭐 사기 저하라든지 대표님하고 약간 마찰 이런 등등의 문제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